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두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두 분은 이 갑론을박 벌어지는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김용 부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나 전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재판도 안 끝났는데 왜 출마를 하냐, 그게 뭐 다른 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중도 시민들이 싫어하는 다른 행동을 그 민주당이 덜 하든지 해서라도 저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정의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는 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전 출마를 막을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 막을 이유는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이 얘기하면 길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지금 국정조사 왜 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이 이재명 대표를 당시에 표적해서 검찰권 남용과 검찰권을 잘못 썼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조작 기술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네. 통해서 결국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도 개혁까지 가는 게 이제 하나의 세트인 건데 그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김용 전 부원장의 그 위치를 놓고 볼 때는 전 이분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저는 그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재판을 오래 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치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해버리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런 두 가지의 명분 차원에서는 전 또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 당에서는 기회를 줘야 주고 된다? 국민들이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근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놓고 너무 일반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웅이 평론가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아이템 소위 이 아이템이 비평이 제일 어려운데 제 개인의 평가랑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평가랑 원칙이 충돌한다. 평가 좋은 표현이네. 평가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평가하기로는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정치검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성품이 매우 좋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미디어에서 이분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들 못 보셨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0명일 거예요. 0명. 그 그게 정도예요? 개파를 네. 초월해서 김용 부원장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 성품이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원 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김용 부원장님 측 의견으로는 본인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증언자들이 이미 증언을 다 뒤집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갔을 때는 파기환송될 것이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평가하는 건 이렇고 그럼 원칙 부분은 뭐냐? 사람들은 저희가 아는 이 얘기들이 충분히 유권자들한테 닿아서 재판 내용을 알고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론적으로는 2심 유죄 난 사람을 정당에서 공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 끝나고 난데 2028년에 공천하면 된다라고 유권자들은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저희가 이기려고 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원칙과 평가 사이에서 충돌을 많이 해서 이 비평이 매우 어려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평가 쪽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그 김용 부원장님 성품이 워낙 좋다는 걸 평소에 알고 있어서 공천을 빨리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미디어에 나가서 네가 말하는 원칙 부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훼손해도 되냐라고 누가 비난하신다면 욕 먹겠습니다. 아, 욕 먹을 각오로 네, 그러니까 본인의 평가를 존중해서 얘기하겠다. 다만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원칙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도 그게 원칙이란 건 알지만 계량을 해보니까 그래도 출마시키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도부도 욕을 아주 안 먹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부적절해서 공천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빨리 매듭 지고 지지자들한테 비판 받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원칙이랑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예외적인 상황. 그럼 그 예외적인 상황은 뭐냐? 윤석열 정치검찰이 권력화되면서 이게 다 벌어진 일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권의 남용과 그 잘못된 수사를 우리가 지금 인정은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는 꼭 김용 부원장 사건을 얘기 안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 똑같은 논리를 만약에 대변을 해서 그 원칙대로 한다면요. 이재명 대표 출마하지 말라 그랬어야죠. 아니, 재판이 5개, 6개, 그렇죠. 뭐 7개, 100개 다 걸려 있는데 그때도 제가 평론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 연금 상태다. 그럼 정치 못 하는 거잖아요. 재판 연금이니까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돌파했거든요. 그 돌파하는 게 맞죠, 사실은. 저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인식이 바뀐 거는 처음에는 저도 막 검찰에서 하고 언론에 쓰니까 야 이거 저도 원칙으로 아니, 범죄가 이게 지금 소명되고 있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냐. 저도 비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언제 인식이 딱 바뀌었냐면 2023년도 10월 달이에요. 그때 이제 체포영장 그 사건 있을 때. 그때 제가 보수 인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거 영장 기각된다 그랬고 영장 발부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특수수사를 누가 1년 반 넘게 해요. 누가 이렇게 탈탈탈탈 다 털어요. 신속하게 빨리 했어야지. 그래서 차라리. 그때 예. 유창훈 부장판사도 저랑 생각이 똑같게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영장 기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으로 우리가 모든 거를 지금 풀려면 윤석열 시대를 원칙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윤석열 시대의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원칙은 뭐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한테 한번 저는 평가받을 기회는 줘야지 이걸 안 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김용부 원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재적으로. 보면 이분 한평생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정치해온 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이고 다 정리하고 2028년도에 나가. 그 얘기는 그럼 대법원이 2028년도까지는 정리해 줍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2028년도 되면요. 이미 이재명 정부가 반환점을 돈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때 돼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도 너무 늦는 거죠, 사실은. 여건이 불비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네. 있고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가진 나름의 억울함과 그 책임감을 놓고 본다면은 아니 국민들 앞에 평가를 한번 받자는 것조차도 기회를 못 주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태의 그런 처음을 따져서 올라가다 보면은 딱 나오는 게 대법원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사실 김용 사건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떠냐? 검찰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구속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23년 11월에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 그 다음에 2025년 2월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가 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항소심 선고가 났으니까 지금 이미 1년 하고도 2개월이 더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왜 사건을 잡고 있는가? 네. 그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정치적인 그런 헷갈림의 시간이 온 것도 대법원이 이런 선거 국면이 들어가기 전에 선고를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해주던가 유죄를 확정했으면은 이런 논쟁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은 왜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는가? 게다가 이 문제가 김용이라는 한 피고인의 그런 그 생사 여탈 문제뿐만이 아니고 넓게 보면 그분이 선거를 나가시게 되면은 만약에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에 재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문제, 국민 세금의 문제도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법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 노름이고 저희가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형평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늘 좀 이렇게 보수 쪽에서 말 세게 하시고 하는 분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그때 늘 역으로 물어봐요. 아니 그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당신들 다 그냥 기소해가지고 뭐 조작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기소해서 재판 걸리면 다 선거 못 나가는 걸로 하면 인정할 거냐?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당시의 사건에서는 막 그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빨리 기록 어딨어 빨리 갖고 와 우리 빨리 판단해야 돼. 난 죽겠어 이거 판단 안 하면 정의가 무너져. 이거는 뭐야 도대체? 그러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는 신속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어디 뭐 달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식의 저는 기준을 갖다가 이중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사법부가 이거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으로는 저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원칙이라면 네. 정상적인 검찰, 정상적인 사법부와 정상적인 정치인의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이렇게 2심이면 저도 나가지 말라 그러죠. 그거 중도에서 역풍 부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댓글로도 이제 국민들은 모른다 하시지만 그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기회를 삼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진 이중 기준에 대해서도 이건 따져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세상이 A, B, C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그 다이어그램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안 나눠집니다. 보통 안 나눠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영진 선배가 평가한 2심 유죄 나왔는데 나오면 안 된다. 출마하면 안 된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원칙론적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 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하고 있어요. 한켠으로는. 그런데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 때문에 공천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이것도 논리적 정합성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책임인 거죠. 만약에 나중에 대법원에서 뭐
뭐 완전히 확정 유죄 판결이 나면 그건 당과 김용 부원장 두 분 다 정치적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걸 감수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천을 하고 출마를 한다면 겸손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이 뭐 다 윤석열 정치 검찰에 속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겸손한 자세로 출마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가려고 하는 근데 거예요. 제가 좀 김용 부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방송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역구를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방송에 제시를 하셨잖아요. 뭐 경기 안산갑이라든가 네. 경기 한안갑 정도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지역구인 안산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재선거로 이제 다시 선거를 해야 돼. 민주당의 귀책 사유, 민주당의 후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국민 혈세가 투입돼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할 때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런 그 정치권 안에서 얘기하는 민주당 안에서 얘기하는 김용환의 내재적 문제적 간에 근본적으로는 대법원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민주당을 괴롭게 하고 맞아요. 사실 선거 그 환경 자체를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오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법원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입장 같은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법원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질질 끄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비교 든 게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막 절차도 다 위반해 가면서 이틀 만에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불신에 저도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저는 그 안에서는 저는 이 사안은 전 정면 돌파를 해야 될 사안 아니냐. 그게 전 아까 말씀하신 국정조사와도 이게 맥은 같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이걸 따로 달리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전 논리적 정합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 마치기 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재보선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드렸고 그 1,5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공천해야 된다는 응답이 지금 응답자의 5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문제야말로 지도부의 결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각자 일리가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원칙을 딴 데서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받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 개항을 공천하는 건 그냥 원칙이에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고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부산 나간다 그러면 빨리 결단하는 게 맞아요. 15년씩 박아야 되는 지역이니까. 네. 근데 그런 데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평택 이런 데들은 뭐 사실 진보당 문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복잡하죠. 빨리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 이 건도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 건은 평가 원칙 뭐 평가 이게 충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도 지도부가 다른 걸 빨리 큰 조각을 맞춰야 아니 된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우리가 결정은 좋은 결정일지 나쁜 결정일지는 잘 몰라요. 다 지나가봐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안 좋은 결정은 결정을 미루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뭐 당연히 저 위에 올려놓고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토론을 하겠죠. 근데 그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그거 하라고 만들어놨고 그 황희위원장님이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꽤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계속 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부담이. 사실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이 어떤 거냐면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염증을 느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네. 어떤 거냐면은 피로감이 좀 있죠. 자꾸 이제 이 얘기를 던져놓고서 방기하다 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받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는데 김용 그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방송마다 나가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결국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듣는 시청자들은 헷갈리고 듣는 당원 지지자는 또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그 식의 소요가 되지 않도록 빠르고 신속한 결정을 지도부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논의하면서 우리가 아까 뭐 누가 어디로 가냐 하마평만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성과나 그 아젠다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돼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각을 못 세워주겠지만 못 세워주더라도 성과 홍보라도 해가지고 이번에 지선을 잘 치러야 되는 건데 즉 그런 이슈들이 다 실종되고 있어요. 네. 아무리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도 지금 뭐 코스피 6,500까지 갔잖아요. 그 우리가 8,000 시대를 놓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 얘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에게도 좋은 그렇지 않다. 자원과 좋은 칭찬거리들이 있고 아젠다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죠. 당원 주권주의에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 기한을 딱 정해놓고
경선을 차라리 했으면은 승복을 하죠. 그렇지. 근데 전략공천이니까 당의 모든 그 지도부의 인입이 돼 있다 정무적 보니까. 판단으로 네. 그냥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붙이기 나름이지 이유를. 그럼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죠.